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마지못해 수용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죠. 어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임 검사도 안 되고 이의 제기도 안 되고 재지휘 요구도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다. 마땅히 할 일이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일주일이나 장고를 거듭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검찰청이 발표한 이 입장문에 매 문장마다 아주 고약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입장문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검 대변인실 입장문 첫 문장부터 이렇습니다. 채널A 사건 관련입니다. 채널A 사건이라니요. 검언 선거 개입 사건이고 윤석열 최측근 사건이고 고위검사의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채널A를 중심에 놓고 검찰은 쏙 빼버렸죠. 자, 두 번째 문장.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쟁송 절차라는 것은 권한쟁의 심판을 아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머니에 집어넣고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건요, 국가기관 상호 간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또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뭔가 쟁송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법무부와 그 외청인 검찰청 간의 일이에요. 이게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 헌재에서 각하 처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장.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됨. 이러한 사실 중앙지검에 통보필. 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음.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고약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뭐라고 입장을 냈는지 법무부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함. 아주 선의로 해석을 해준 건데 법무부가 정말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런 입장을 낸 건 아닐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대상이 2013년의 윤석열일까요? 2020년의 윤석열일까요? 2013년의 윤석열은 2020년의 윤석열과 상반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본인이 수사팀장이었어요. 댓글 공작 사건, 국정원 사건 수사를 하는데 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했었죠. 그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의 윤석열은 오히려 그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2013년에 내가 압력을 받아서 제대로 수사의 독립성을 행사하지 못했어.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대로 독립성 있게 독립성을 갖고 수사를 해봐. 이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은 본인이 직무배제를 당했다.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했다. 때문에 2013년에 내가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탄압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말 나온 김에 2013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그 징계 사유가 적시되어 있는 관보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자 관보예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었습니다. 자, 정직 1월 징계를 받았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징계 사유가 나옵니다. 징계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윗선의 지시를 어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윗선의 지시를 어기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의 징계 사유가 더 있습니다. 보시면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거예요. 2013년 2월 21일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합계 5억여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해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사유까지 포함을 해서 정직 1월 징계 처분을 받았던 겁니다. 부인 김건희 씨에게는 차치하더라도 당시에 윤석열이 징계를 받았던 거는 직무배제를 당했던 거는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윗선이 수사하지 마, 거기까지는 손대지 마 해서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케이스죠.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이 자기 최측근과 관련된 사건, 그게 최측근에서 머무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본인도 관련돼 있을 수도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스스로 자아 분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하나 보시죠.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고자질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요? 근데 그나마도 법무부 설명하고는 다릅니다. 자, 법무부 입장문입니다.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하였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라고 법무부에서 밝혔습니다. 이거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의 간섭 없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결과만 검찰총장한테 통보를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징계를 감수하던 그 기계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검찰총장 직에 연연하는 걸까요? 그리고 단순히 한동훈 검사 본인의 최측근이 관여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소란을 일으키면서 사건에 간섭하려고 했던 걸까요? 한동훈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정말로 이 사건에 관여가 안 돼 있을까요? 그건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설사 간섭을 했다 하더라도, 관여했다 하더라도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까 보여드린 관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을 당시에 함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있던 박형철 검사입니다. 박형철 검사는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 함께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이 수사 단계에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을 강제로 중단시켰다라는 취지로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매듭이, 관절이 박형철 위에서 잘리질 않는 겁니다. 박형철까지 기소를 해야 그 밑에 있는 감찰반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기소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형철까지 함께 피고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인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억지로 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하려고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시각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본인과 2013년에 함께 수사를 하고 함께 수사를 하다가 함께 징계를 받았던 박형철을 함께 기소를 한 겁니다. 그 아주 엉성한 기소장을 쓰기 위해서 조국을 잡기 위해서 박형철도 함께 기소를 한 거예요. 이 박형철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박형철 전 검사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의리 있는 보스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검찰총장 자리에 연연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설마 연봉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